자, 흉쇄 유돌근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뭐예요? 흉은 흉골, 쇠는 쇠골, 유돌은 유양돌기. 요거를 약자예요. 흉쇄 유돌근이. 그러면은 우리가 흉골을 어떻게 해요? 흉골을 이렇게 그려봐요. 흉골. 흉골이 어디 있어요? 여기 흉골이에요. 이거. 여기 흉골. 여기 흉골. 요게 이제 우리가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 우리가 어린애들 이게 안 좋으면 면역이 안 좋은 거야. 이게 흉골이에요. 흉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이걸 쇄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흉골과 쇄골이 붙어 있어. 그래서 흉골에서 한 조각, 한 가닥이 나가고 근육이, 그다음에 쇄골에서 한 가닥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어디 모였어? 유양돌기. 유양돌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우리 뒤에 보면 여기에 유양돌기예요.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게.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근데 이 유양돌기가 경추의 좌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은 고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야. 노화가. 여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봐요. 고개 숙여봐요.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들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수축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니까 뒤에서 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엄청난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짧아져 있으니까 힘을 여기서 줘야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한 압박이 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목이 뻣뻣해져. 그걸 한강증이라고 해요. 한강. 목이 뻣뻣해져. 목이 뻣뻣해져. 한강. 목항자 한강증. 그래서 목이 굳어진 사람 고기가 안 돌아가야 하면 일단 뭐부터 풀어야 돼? 여기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목이. 그래서 우리 이제 태음인들은 목이 굳어지는 게 기본적인 그거죠. 그냥 항상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는 게. 그래서 이걸 그냥 쭉 늘려주는 겁니다. 이게 짧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흉쇄 유돌근. 그 다음에 이게 유양돌기가 소음인 것 귀 밑바닥이에요. 귀 밑바닥. 그래서 흉쇄 유돌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귀 밑바닥이야. 그럼 이게 짧아져 있네요. 그럼 고개를 돌렸을 때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못 늘어난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귀 밑바닥을 잡아당기겠죠. 그럼 귀가 밑바닥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귀의 구조가 우리가 집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귀가 어떻게 돼요? 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 이명으로 갔는데 안 잡힌다. 다 이거야. 여기가 굳어지면은 이명, 어지럼증, 그죠? 이석증, 이명, 이석증, 어지럼증, 현우, 메니에리 증후군, 들어봤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기가 먹잖아요. 청각. 이 안 되는 것도 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감각도 그래요.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사람들 있죠. 잘 넘어진다는 사람. 여기서 평행감각도 잤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이게 꼭 둥그름 위에 걷는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균형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우미도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여기 목이 굳어지니까 잘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넘어져요. 평형 감각이에요. 평형. 그러니까 잘 넘어진 사람 있죠. 넘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잡아야 돼요? 여기 목부터 여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이 이걸 잡아당기니까
얼굴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경추도 아까 경추에 요 돌기에 붙어 있는 게 유양돌기거든요. 이게 한쪽이 짧아져 보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돌아가면은 이게 경추가 이렇게 딱 돌아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정면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굴이 달라지겠죠. 얼굴 비대칭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양돌기를 고쳐줘야 돼요. 앞면 비대칭. 그래서 이걸 많이 풀어주는 게 얼굴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노화. 누워가 돼요. 여기서 굳어지면. 여기서.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두통도 여기서 다 잡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여기. 그래서 흉쇄 요정은 이제 일단 알겠죠. 그 다음에 사각근은 엄청 중요하죠. 자, 이거 찍을게요. 이렇게 그림을 갖고 그려야 되는 이제 설명이 되는데 지난번에 할 때하고 또 틀리죠. 이렇게 또 들으니까. 자, 사각근은 이렇게 경추가 있어요. 경추가 7개. 그 다음에 뭐 흉추가 있어요. C1, C2, 뭐 이렇게 C3 이렇게 했는데 사각근에서 이제 경추에서 가장 깊은 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근육들이 수축해서 문제잖아요. 자, 수축을 했네요. 수축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 이게 짧아져 있어요. 경추와 경추 사이가 어떻게 돼요? 당길 거 아닙니까? 이게 수축됐으니까 당길 거 아니야. 네. 간격이 이렇게 돼. 뭐예요? 협착증 디스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협착증 디스크 일자목을 거북목 증후군 치료할 수 있는 데는 다 이 사각근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만 해주면 다 나아요. 무슨 말이죠?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사각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사각근은 일단은 경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경추에 아까 문제 다 걸리죠. 디스크 협착증, 일자목, 거북목, 그죠? 그 다음에 뇌신경이 어떻게 와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탁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 신경, 혈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이게 혈관이라고 보고 신경은 또 이런 데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혈관을 보고 혈관. 신경은 계속 여기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신경. 자, 이거 봅시다. 신경이 이 사각근과 사각근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꽉 조이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전도가 안 되겠죠. 신경 올가미, 이거 올가미라 그래. 신경을 꽉 조여버렸어. 그럼 신경 전달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뇌에서 나오는 신경도 이렇게 해서 이 사각근 사이로 나가서 신경 이렇게 하는데 사각근이 굳어서 꽉 조여버렸어. 신경이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뇌에서 나오는 신경, 구안화서부터 이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경을 치료하려면 뭘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해? 이 신경 치료하려면. 신경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뭘 해도 다 안 들어. 뭘 치료해야 돼요? 뭐가 조였어? 사각근 근육이 꽉 조였잖아요. 근육을 풀어줘야죠. 그래서 사각근 마사지가 뇌에서 나오는 신경, 여기서 올라가는 신경, 모든 신경을 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의 신경을 사각근이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전신의 신경을. 그죠? 그럼 나는 신경적인 그걸 치료하고 싶어. 신경적인 그런 병이 많아. 이 손에 막 저리 때릴 때 다 뭐예요? 양반에 가서 보면 근전도 하고 신경 검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간신경종 막 뭐 그렇게 생겼다고. 어딜 치료해야 돼? 여기를 치료해야 돼. 여기. 중요한 것도. 응. 일단 여기서 문제가 돼. 그 다음에
신경이 오면 막 저리잖아요. 이렇게 경추신경 또 이렇게 오면 그것도 치료를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사각. 그 다음에 뇌 혈관이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에 혈압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꽉 조이니까. 그 다음에 경동맥 경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경동맥을 어떻게 해요? 막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어? 뭐가 조이고 있어요? 사각근이 조이고 있잖아. 이걸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내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풍이 걸려요? 안 걸려요? 내 경색이든, 내 출혈이든, 그 다음에 동맥류든, 동맥류가 왜 생겨요? 안 빠져나오니까. 압은 올라가고 안 빠져나오니까. 동맥류, 정맥류가 다 압이,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꽉 조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은 생겨요, 안 생겨요? 이 관이 꽉 조이니까 우리가 풍선으로 뭘 보여? 불어가지고 꽉 하니까 이게 뻥우리가 생기잖아. 그게 몸 생긴 게 뭐예요? 청맥류, 동맥류예요. 뇌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야지. 뇌압이 올라간다? 뭘 치료해야 돼? 목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목에다가. 그 중풍 예방을, 우리 어머니 중풍 예방을 어디서 해야 돼요? 마사지 하는 게 중풍 예방이다, 이거예요. 중풍 치료면 무조건 1차적인 걸 뭐예요? 목을 치료해야 돼요. 목 치료, 여기 사각근을 치료하지 않고 중풍을 치료한다? 절대 안 돼요. 우리 환자분들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우리 한의원을. 무조건 목부터 풀고 있잖아. 목부터 해야 돼요. 오늘 이 목을 배우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을. 그래서 신경, 혈관에 관련된 부분은 중풍에 관련된 거. 여러분 두통 있죠? 두통. 두통이 와. 두통이 오면은 약을 먹어도 30분, 1시간이 안 가고 다시 계속 아파. 그러니까 판피린이라든가 우리 옛날 내신 중독되신 분들 있잖아요. 내신 중독. 하얀 약, 가루약. 그게 이제 진통제인데. 이게 30년 먹어도, 50년 먹어도 계속 못 드신 분들이 있어. 이 진통제는 겉의 근육은 풀어줍니다. 그럼 이게 겉의 근육이 문제면은 진통제를 먹으면은 진통이 돼요. 근데 심부 근육은 진통제로 안 잡혀요. 마취제를 써야 돼.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돼. 그런다고 해서 두통이 이거 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중독되니까. 그래서 암 환자한테만 쓰는 거예요. 암 환자가 중병한테만. 죽는 것보다는 낫다 할 때 쓰는 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거든. 근데 두통이 온다고 해서 마약성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년 된 두통, 저희 한의원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치료하니까 그냥 나아요. 그리고 목 쪽 심부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통제가 듣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뚫렸으니까. 그래서 심부 근육은 절대 진통제를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깨든 여기 허리든 간에 깊은 데 손상되면은 무조건 그 심부를 건드려주고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겠죠? 그래서 두통 환자들은 무조건 목을 치료해야 돼요.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뇌 척수 사이에 여기 꼬리뼈에서부터 쭉 척추 사이에 척수강이라고 해서 척수액이 흘러가. 척수액 안에 쭉 통과해가지고 두개골 안으로까지 뇌 속까지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뇌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예요? 시상하고 손과체 이 안쪽까지 눈까지 들어가요. 그럼 거기까지 혈액순환이 돼. 이렇게 척수강이. 그러니까 뇌 소막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뇌염 뭐 이럴 때 검사를 뭘로 해요? 꼬리뼈에서 척추액을 빼잖아요. 여기 왜? 여기서 못 빼니까. 순환이 되니까. 꼬리뼈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안에까지.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척수관까지 뇌 수막염까지 뇌 거기까지를 다 건드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척수액, 수막 이런 것까지 뇌의 어떤 뇌수
이거의 문제까지도 조절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희상하부, 손가체, 내하수체. 자, 내하수체라든가 손가체는 뭐 희상하부는 뭐래요? 호르몬의 1차가 나오는 거예요, 1차. 뭘 개시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개시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온 몸에 조절해 줄 수 있는 호르몬의 문제를, 내분비 계통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진액을 대주고 순환을 시켜줘야 돼. 우리 인간이. 그 순환을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호르몬 문제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뇌하수체 종양이 생겼어요. 수술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깊은 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암이 왜 생겨요?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걸 할 줄 알거든요. 호흡에 의해서 이럴 때는 문제가 안 생겨. 그러나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걸려요, 안 걸려요? 이 부분에 계속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부분에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생길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 슬라이딩 하고 있을 때는.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에 계속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반복적인 일로 생기면 그게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예요. 염증과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건드려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암 치료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조절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파킨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다 호르몬이잖아요.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우리가 치매가 왜 생겨요?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치매 예방하고 싶다? 뭐래요? 이걸. 됐죠?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 내분비 계통의 문제는 다 어디서 조절하니까? 사각근.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이거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태아로 할 때는 이런 게 하나가 관이 생겨요, 하나가 관. 하나가 관. 우리가 뭐예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관이 생겨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멈춰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돼요. 이 관이 어떻게 돼요? 한 번씩 꼬이고 뭐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서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장부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척추를 만들어주고 이게 계속 꼬이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은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뚫어져 있어요. 이 관이 하나 쭉 연결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 방도 만들기도 하고 하나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꼬이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수 사이에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는 흉강, 복막강이라서 복강, 골반강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 광을 만들어. 아까 척추까지는 문제가 여기가 다 있었죠. 척추의 문제도 사각관이 이제 해결한다는 걸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자, 흉강의 문제, 복강의 문제, 골반강의 문제도 여기서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이게. 그래서, 흉강을 싸고 있는 막을 하고 사각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복막하고 싸고 있는 막이 사각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골반강하고 싸고 있는 막이 사각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흉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뭐예요? 흉강의 문제, 복강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어디를 풀어야 돼요? 사각을 풀어야 돼요. 이 목을 마사지 해주는 게 흉강, 복강, 골막강이 운동이 안 되는, 그렇죠. 여기가 만병통치라는 걸 이야기해 드린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할 수 있으면은 모든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흉강에 뭐가 있어요?
자, 뇌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 자율신경도 있을 것이고 미주신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경이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횡격신경이에요. 횡격. 그래서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우리 횡격막은 뭐죠? 이렇게 해서 횡격막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횡격막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 있죠. 폐 있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호흡이 안 돼요. 과호흡증 뭐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 호흡증. 호흡이 안 돼요. 자, 횡격막이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호흡이 돼줘야 숨이 쉬어져야 폐도 어떻게 돼요? 공기를 받아들였다가 내뿜었다 하잖아요. 이게 받아들였다 내뿜었다 이게 그 뭐냐면 리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리듬이. 그런데 횡격막 운동이 되면은 리듬이 편해지면서 과부하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근데 여기 안 돼. 그럼 폐가 자발적으로만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부하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봐봐요. 풍선을 이 정도로 짜는 경우하고 이렇게 쭉 짜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쭉 짜는 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폐활량 자체도 어때요? 사악건 이 죽은 사람 횡격막이 돼주면은 모든 걸 짰다가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폐활량이잖아요. 폐활량이 잘하죠. 폐 기능 자체가. 심장도 마찬가지. 혈액을 받아들였다가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힘이 과부하가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 목을 갖다가, 이 상악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장부 마사지라고 그래요. 심장을 내가 마사지 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심장 마사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해. 공부 잘 하시는 분이네. 물어보면, 얘기 물어보면 아마 나 심장 잘 나가고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랑 똑같은 게 이 목 마사지입니다. 이게 심장을 보호하고 내가 혈실증이 있어, 관상동맥 이게 있어, 나는 항상 심장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방법 있잖아요. 목입니다. 내가 심장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호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목이 굳어버리면 횡격막 운동이 안 되니까 숨을 못 쉰다는 말 많이 해요. 갑자기 그냥 가다가 쓰러지면서 가는데 심장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무조건 막 쓰러져.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쓰러져. 도저히 안 돼서 응급실로 몇 번 간 거예요. 근데 불안하잖아. 저희 한의원 와서 여기 목만 치료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저 놀러 가서 밤새서 놀아봤어요. 그런 애가 밤새 놀아본다. 이게 원인이고 괜찮았어?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목에서 오는 거야 이게. 목으로 근육 마사지하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뭐가 있어요? 이 밑에가 간이 있어. 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있고, 이렇게 넘어와서 위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 이제 세 개의 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하나 세트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횡격막은 옆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밑에서는 이렇게 부러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게 횡격막이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줘야 간과 위가 요 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 그럼 간이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위가 움직여줘야 제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졌네요. 해독작용이 안 되네요. 간에 문제가 있네요. 피로를 많이 느끼네요 하면 간 문제를 한 번씩 막 우리 간을 세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이게. 간 빼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토끼도 아니고. 그죠? 간을 우리가 기능을 한번 해주는 거, 세척하는 거, 이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가 멈춘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은 위장이 멈춰서 소화가 안 돼.
위장이 멈춰 있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죽을라 그래. 계속 안 움직이니까. 위장이 안 움직이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움직여요. 위장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내장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겨, 안 생겨? 또 과민하게 되니까 막 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걸 어디서 치료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 자주 보러 가요. 왜 자주 보러 가요? 스트레스 신경성이 많잖아요. 이 복강내, 그 다음에 이제 골반강 문제도 다 여기서 문제예요. 그래서 신장에 싸우고 있는 막하고도 또 사악한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그래서 내장의 모든 부분, 이게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호흡에 의해서 모든 내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활주를 하게 만드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근육은 깊은 근육이든 아까 심부 있었죠. 심부 근육이든 근육을 싸우고 있는 막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육은 다. 이 근육의 막하고 연결이 돼 있어. 요거만 간단하게 할게요. 근막. 그래서 근육막이라고 해서 근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막은 여러 개로 막 갈라져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어. 그럼 이 근막을 타고 있는 이제 통증을 일으켜. 그래서 가장 깊은 데는 아까 치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가장 깊은 데 근육을 치료하는 데가 어디예요? 목이에요. 목을 치료해주면은 이게 풀려져.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근막통통 증후군, 섬유근통. 섬유근통 안 났잖아요. 섬유근통 났는데요, 여기. 그래서 온 몸의 통증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통제.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사각건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목이 사각건이 굳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피로. 이 스트레스에서는 가장 크게 뭐냐면은 부정적 마음이에요. 자, 이건 다 됐죠?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크게 몸의 기능을 이제 몸에서 많이 하고 있고 마음의 기능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봐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에 제일 중요한 장부도 우리가 칼로 잘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연결이 돼 있어. 전신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도저히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축소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목이에요, 목. 그래서 목에서 어디에? 사각형이에요. 하나 더 하면 흉쇄들군. 나중에 하나 더 하면 사각근. 아니, 소흉근. 이 세 개가 문제가 다 있어요. 소흉근. 그래서 자, 몸과 마음의 통로를 연결시켜주는 데가 어디다? 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도 목이 굳어지고, 소화기 문제가 나타나도, 몸에 문제가 나타나도 목이 문제고, 우리가 어디 넘어져도 목이 문제고, 교통사고를 당해요.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목이 굳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깨를 다치면 어깨, 허리 무너지, 무조건 목은 봐야 돼요. 목은. 그죠? 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 굳어지는 이유는 뭐다? 아까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화가 나니까 화가 확 오르지만은 이 스트레스 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되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되면은 마음의 온도가 나중에 우울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부정적 마음.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 차가울 수밖에 없어.
그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나 올라가는지 책에 보면 알아요. 몇십 배, 몇백 배야. 그럼 우리가 1도, 2도, 3도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거, 그게 우리가 참회법입니다. 명상. 이 우울한 마음을 다 없앨 수가 있잖아요. 부정적 마음을 다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없앤 질량만큼의 T는 상수예요. PT 상수. 여기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에 따라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럼 아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질량이 지금 상태는 얼마나 무겁고 막 힘들어요. 그 무게가 1kg만 줄어도 몸의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로 발생합니다. 이게 마음의 에너지가 뭘로 가요? 우리가 기가 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기가 세다. 이게 마음의 에너지예요. 마음의 에너지. 이게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생명의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이 뭐야? 명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겁니다.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방법 뭐예요? 우리 비움법이잖아요. 참회가 비움이잖아요. 마음 자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철저히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공부예요. 마음의 질량. 그러다 보니까 없애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한 1%인데 그걸 계속 참여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은 한 10kg만 빼자 하고 열심히 참여를 해봐. 내일도 10kg만 빼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마저 없어지는 게 아까 뭐였어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때 마음은 뭐예요? 개체마음. 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별의별 다 하잖아요. 응? 우리 안 회장님, 그 암 환자들한테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도를 엄청 올려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파부터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막 고주파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는 게 열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걸 고안하고 한 게 먼저 그렇게 돼요. 막 고주파를 써가지고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은 왜요? 방사선 자체가 뭐예요? 방사선도 엄청난 강력한 그거예요. 근데 방사선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걸 다 죽이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암을 할 수 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마음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서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상이. 우울증 그래서 암 치료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왜 암이에요? 볼까요? 왜 암이에요? 암 써볼게요. 암. 이건 뭐예요? 혈축티가 돼. 3업이에요, 3업. 구업, 신업, 의업이, 업장이 산처럼 쌓여서 그게 병이 된 거 아닙니까? 업장이라는 게 마음의 질량을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거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게 이것만큼의 질량을 없애는 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잖아요. 밝아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행복 호르몬. 행복하기만 하면 암이 안 생깁니다. 행복하고. 그죠? 분명히 행복하면은 암이 안 생긴다는 거 아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거죠. 내가 너무 집착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탐지치가 너무 강하니까. 내 업장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체온 1도를 올리자, 2도를 올리자. 이건 참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진실하게 참여해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죄였거든요. 이 땅에서는 나밖에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나밖에 모르는 게.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못 없잖아요. 내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내 탐지치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없는 상대 중심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방법이 우리가 명상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일단 연결 통로, 몸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뭐부터 먼저 해라? 먼저 목부터 마사지를 해주시라. 그러면은 먼저 일단은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회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고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왜? 속에서부터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게 가능할 거야. 안에서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핸드폰 한번 봐보세요. 핸드폰을 이거 하셔가지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한번 쳐보세요. 그 네이버 쳐가지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이거 영상 단기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장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네, 이걸 이제 추가했거든요. 39페이지. 요 두 번째 챕터의 제일 마지막 3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 5개로 나눴잖아요. 5개. 그래서 5개로 나눠져 있죠. 5 조각으로. 네, 제일 마지막 보면, 우리 몸은,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네이버 쳐봐가지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이제 지금 쳐보세요. 요거 찍을 사람 지금 찍으시고,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에서 이제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이 보셔봐요. 네. 네이버 쳐봐가지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인데, 책을 보지 말고, 책 볼 필요 없어요. 다 제가 이거는 책을 볼 필요 없고, 그 그림만 보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은 밑에 딱 올리시면은 그게 나와. 그 사진, 예. 찍었어?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번 보셨어요? 거기 보면 사진이 나와. 사진 밑에 그 이미지. 좀 많이 나온 거 있죠. 그거 말고. 무슨 결정체 같은 거. 좀 올려보고. 결정체죠. 그게. 이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지, 이거. 이런 것들. 이거. 밑에 이미지를 봐봐, 이미지. 그거 책은 말고 밑에 이미지를 봐봐. 그리고 올려봐봐. 그러면은. 이미지. 이미지 이거 뭐 밑으로 내려가면 책 말고 이미지 좀 더 내려가 있어. 이거 책이 나온 거고. 책이 들어갔어. 그거 그림이 한번 나와요. 여기 저 이거 하지 말고 이미지. 밑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만 보시면 돼요. 책 이름 보지 말고. 써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올려. 그러면 이미지만 나오는 거. 사진 여기 있어요. 네. 밑에 사진 나왔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모양이
이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물을 현미경 사진으로 본 거야. 물 입자를. 물 입자를 현미경 사진으로 본 거야. 물 입자를.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 우리가 물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천사, 착해요, 예뻐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 그 상대방을 섬기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응?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뭐 이런 뜻. 응? 정말 사랑합니다, 응? 건강하세요, 이런 좋은 말들. 또 뭐 외국어로 뭐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하는 말, 그런 말을 들려주고 전자현미경으로 물의 입자를 봤더니 봐봐요, 모양이 상당히 이쁘게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써진 단어가 그 말을 주고 사진을 찍은 거야. 여기 밑에 보면은 글자가 있어. 이제 크게 띄워봐봐요. 밑에 보면 여기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클래식을 틀어준다든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이런 거를 틀어주고 나서 전자현미경으로 물의 입자를 봤더니 어때요? 모양이 엄청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악마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아우 미워, 나쁜 놈, 이런 뭐 그 사탄,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막 뭐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응, 그런 음악.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가지고 찍어보고, 전자파에. 이렇게 찍어보니까 어떤 모습, 악마, 이런 모습 봐봐요, 막. 그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사진을 띄워보면 밑에 글씨가 있죠. 그 이미지를 보고 나서 전자현미경 물의 입자를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좋은 그런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 두 가지로 갈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물의 입자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에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게 대부분 물이에요. 물이에요. 자, 보시게.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물이고, 혈액도 물이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물이에요. 그죠? 다 물을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요?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와의 양수에서. 자, 엄마가 막 싸우고 남편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은 엄마 몸의 세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세포라든가 혈액이라든가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이잖아. 맨날 짜증내 있고 나쁜 영향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 봐봐요. 내가 아무리 왜 우리 막내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행동을 안 했어. 그렇지만 봐봐요. 내가 이미 막내한테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모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이라든가 모든 물질들은 다 어떤 식으로 가요? 그 상태로 다 변화가 돼 있어. 내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내 모든 물이라든가 세포 모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의 구조는 그렇게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얘한테 화를 안 냈다고 해서 안 때렸다고 해서 내가 업을 짓는 게 안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나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내가 탐진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미 내 몸이 뭘 받았어요? 반응을 받았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가 독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까 마음의 질량을 참여함으로써 기를 많이 했잖아요.
기를 돌렸어. 에너지를 많이 움직였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혈액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모든 나의 구조, 어떤 이걸 지수화풍이라고 하잖아요. 지수화풍. 우리가 지수화풍이 재료로 돼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자, 선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악한 마음으로 가서 이미 네가 이렇게 갈 것이냐는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을 해요? 네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럼 참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바꾸는 거예요? 네가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바꾸기까지 기다려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의 매듭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탓이 돼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 탓이면 상대가 바꾸야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탓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암에 걸리든 어디에 병이 걸리든 그것도 다 내 책임이고 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다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까? 명상이 필요하겠죠?